예, 안녕하십니까. 노친구입니다. 굉장히 오랜만입니다. 거의 한 두 달 만에 마이크를 킨 것 같아요. 지난 작년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이제는 전 대통령이죠.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령을 이제 발동을 하고, 좀 여러 개 또 이렇게 꾸준히 또 좀 이렇게 그 계엄과 이 탄핵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제 개인 사정으로 한 두 달 가까이 또 좀 유튜브 영상을 안 찍었습니다. 어, 제가 기억하기로는 뭐 제 채널 제 영상이지만 저는 제 영상 올리고 나서 저 혼자 한 두 번 정도 보고 따로 뭐 편집도 안 하고 피드백도 안 하고 말아요. 뭐 워낙 뭐 구독자 뭐 두 자리 조회수도 두 자리이기 때문에 뭐 댓글 하나 달리냐 마냐 뭐 그 정도 소규모 채널이라서 뭐 피드백을 할 일이 없어. 아니 조회수고 뭐고 간에 뭐 댓글이 달려야 뭐 피드백을 하지. 근데 뭐 어쨌든 뭐 그런 제 채널이다 보니까 뭐 피드백 할 일이 없고 제 영상 제 스스로 한 두 번 정도 보고 맙니다. 어,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뭐, 제 영상, 마지막 영상 올렸던 걸 검토해서 지금 또 녹음을 하는 게 아니고, 제 기억으로는, 그리고 지금도 변하지 않는 제 생각으로는, 저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계엄은 부당하고, 그리고 계엄은 부당하고, 하지만, 계엄은 부당했지만, 그래도 탄핵은 반대한다라는 게, 어, 제가 가진 정치 스탠스였고, 그거는 지금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게 참 사실,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런 얘기 하는 거 참 의미 없긴 한데, 저는 어제, 그러니까 이제 오늘 탄핵이 발효가 되기 전인 어제 날짜에서 탄핵이 될 거라는 예상으로 영상을 찍으려다가 그냥 좀 술 좀 한잔하고 귀찮고, 그러니까 귀찮은 게 망고의 죄야. 귀찮아서 그냥 영상 안 찍고 잤어요. 탄핵이 될 거라고 저는 예상을 했습니다. 이 시간이 지나고 나서 예상을 했다는 말이 참 의미 없고 어떻게 보면 좀 짜치는 말인데, 저는 좀 진심으로 조금 저는 탄핵이 될 거라고 예상을 했어요. 제가 탄핵이 안 되기를 바랬던 거하고는 별개로 탄핵이 될 거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보수 측에서 너무 설레발 많이 쳤어. 저기 한 2주일 전부터 그 보수 쪽 인사들, 뭐 제가 싫어하진 않아요. 그 설레발 친 사람들을 미워하거나 싫어하진 않습니다. 보수 측 인사들 뭐 구체적으로 이름까지 거론을 하진 않을게요. 저랑 뭐 자세한 정치적 시각이나 견해, 뭐 기타 여러 가지 시각들이 다 일치하지는 않지만, 뭐 이게 그 작년 12월 3일부터 벌써 네 달이 넘게 지났잖아요. 1월, 2월, 3월, 4월까지 무려 120일, 1년에 3분의 1이 넘는 시간 동안 대한민국에 사시는 모든 여러분들이 이 정치적 혼란 상황 속에서 일상을 살아가고 계셨습니다. 일상이 혼란스럽지는 않았어요. 정치적으로 혼란스러웠지. 뭐 어쨌든 뭐 그래서 굳이 이름을 얘기 안 하겠다는 거예요. 뭐 다들 아실 테니까. 120일 동안 이 뉴스에서 정치 뉴스에서 그렇게 떠들어댔는데, 제가 얘기하는 그 정치 인사들 뭐 이름 굳이 얘기 안 해도 뭐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뭐 굳이 이름은 얘기는 안 하겠는데, 근데 그분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지만 최근 2주 동안 너무 설레발을 쳤어. 그게 있어요. 정치판은 설레발을 치면 필패한다는 그런 약간 징크스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있습니다. 이 선거에서도 그런 말이 있거든요. 정치인들 사이에서 이 고개를 들면 무조건 진다. 뭐 이제 탄핵과 선거는 다른 거긴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최근 2주 동안 뭐 제가 뭐 다 동의하진 않지만
그래도 한편으로는 조금 약간 애틋한 심정을 가지고 이 보수 진영에서 조금 어떻게 좀 이렇게 잘 돼보자고 그 방향이 맞든 틀리든 간에 막 이렇게 열심히 해왔던 분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지만 이 설레발을 너무 쳤어. 그래서 이게 설레발 치는 거 보니까 이게 탄핵이 인용되겠네라고 생각을 했었고, 이 생각을 사실 어제 좀 오랜만에 마이크를 켜서 얘기를 해볼까 하다가 그냥 괜히 졸리고 피곤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좀 술도 얼큰히 취하고 그래가지고 그냥 잤어요. 유튜브를 안 찍더라도 그냥 저기 이거 그냥 농담으로 하는 얘기인데, 그 저희 미국 보면은 뭐 별거 다 가지고서 막 이렇게 내기하는 도박 사이트 같은 게 있어요. 거기에 뭐 이제 탄핵 되냐 안 되냐 뭐 베팅하는 그런 게 있더라고. 그러니까 탄핵된다에 베팅해가지고 막 수백만 원, 수천만 원, 막 수억 원 벌어간 사람들 수두룩해요. 불과 하루 만에. 그거 정말 그냥 그 베팅에 그냥 한 내 돈 1,000만 원이라 넣고 그냥 베팅이나 할 걸 그랬어. 그러니까 농담입니다. 그럴 정도의 부지런함이 저한테 있었으면은 영상을 먼저 찍었겠지. 그 금전적 리스크가 없는 영상이라도 먼저 찍어가지고 탄핵을 예견합니다라고 이제 자신 있게 얘기를 해가지고 뭐 조회수라도 단 하나라도 더 빨았겠지. 근데 저는 천성에 게을러가지고 영상도 안 찍고 탄핵에 대한 그런 금전적 베팅도 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떠들다 보니까 벌써 6분이 지났는데, 원래 제 채널 그리고 제 영상이 주제나 뭐 말이나 뭐 두서 없는 건 매 한 가지니까 뭐 양해해 주시고, 어쨌든 저는 그 오랜만에 영상을 찍으면서 제가 가지고 그 2달, 3달 넘게 제가 속에 담고 있었던 그 얘기를 계속 한번 또 오늘 조금 길게 얘기해 볼까 합니다. 그 제 채널 영상들 문득 이렇게 한번 어쩌다 한 번씩 뒤돌아보면은 뭐제 영상들이 그냥 편집 없이 그냥 윈도우 기본 녹음기 그 프로그램 키고서 그냥 마이크에 떠들고서 그냥 끄고 그냥 올리거든요. 편집 이런 거 1도 없이. 그러니까 저는 혼자서 참 잘 떠든다고 생각하는 게, 뭐 짧으면 뭐 10분, 15분이고 막 길면 뭐 30분, 40분 동안 저 혼자 막 떠들더라고요. 뭐 대본도 없고 편집도 없고 그냥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저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떠들어요. 근데 이게 떠들다 보니까 혼자 막 30분, 40분 떠들더라고. 근데 오늘 제가 얘기하는 거는 좀 각오하셔야 됩니다. 저 오늘 좀 1시간 넘게 떠들 수 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또 1시간 동안 떠드냐? 좀 오랜만에 찍다 보니까 좀 할 얘기가 많습니다. 일단은 이제 탄핵이 됐으니까 다시 계엄부터 되짚어 보자고요. 지난 영상에서도 얘기했지만 저는 여전히 계엄은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그 계엄이 부당하다는 생각은 이번 탄핵 전국 정치적 혼란상 이 4달 120일 동안 변함이 없었습니다. 얘기했지만 항상 계엄 말고도 이 국민들한테 자신이 국정 운영에 있어서 힘든 부분을 충분히 토로할 상황이 있었어요. 자, 우리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예를 들어서 이제 대통령은 무슨 사람이죠? 뭐 하는 사람이죠? 대통령이 뭐 하는 사람인지 우리 한번 또 근본부터 한번 되짚어 보자고요. 이 대통령은 뭐 이렇게 나라의 왕이 아니에요. 대통령이 나라의 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자기가 지지하는 정당에서 선출된 대통령이 집권했을 때 이 사람이 하는 말은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무조건 지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진보, 좌파든 보수 우파든 그런 사람들은 다 있습니다. 그냥 서 있는 위치만 다르지 이 똑같은 수준의 사람들이 있어요. 이 대통령과 왕을 구분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지지하는 정당 또 거기서 선출된 대통령은 집권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상대 정치적 세력한테
그 나라의 지도자가 뭐 이렇게 하겠다는데 왜 반대를 하냐? 믿고 따라야지라는 말을 하는 사람들 겁내게 많아요. 이거는 좌나 우나 똑같습니다. 그런 사람들 부지기수고 겁내 많아요. 이거는 내 정치적 성향이 어떠냐 하냐에 따라 뭐 상관없이 있어요. 이건 인정해야 돼. 제 채널 영상 몇 개 안 되지만 저는 보수 우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 말이 아니라 제 지난 영상이 증명을 해요. 제가 보수라서 좌파를 깔려고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이 대통령과 왕을 혼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상대 정당, 내가 좋아하지 않는 정당에서 대통령이 나오면 그 사람은 갑자기 막 자유민주투사가 돼. 대통령이면 다야? 왜 이런 위법적이고 부당한 정책을 행사하지? 라고 막 비판하다가도 갑자기 내 정당에서 대통령이 만들어지면은 아니 국가 지도자가 뭐 이렇게 좀 하자는데 좀 따라야지. 어? 뭐 반대만 하느냐 대통령이 하겠다는데 해외 외국에서 우리나라를 어떻게 보겠느냐 대통령이 하자는 대로 따라야지 뭐 이런 식으로 저는 좌나 우든 떠나서 그런 이중잣대 겁내 싫어합니다. 내 정당에서 나온 대통령을 빨아줄 거면 그 국가 지도자니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힘을 실어주자라고 얘기를 할 거면 상대 정당에서 대통령이 나왔을 때도 그렇게 하든가. 근데 꼭 안 그러잖아. 이게 제 얘기가 뭐냐면은 그거예요. 저는 윤석열 뽑았습니다. 저 사실 옛날에 좌파였었어요. 뭐 이거 다 지난 제 영상에 나와 있습니다. 저 윤석열 뽑았는데 윤석열 비판 많이 했어요. 사실 그 의료 정책이 가장 커가지고 이 채널을 판 것도 있는데 의료 정책 얘기는 뭐 지금 오늘 떠들 얘기에 주된 메인스트림은 아니니까 옆으로 치워놓고서 이 계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고요. 저번 영상에서도 얘기했지만 4달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게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이 대통령이 뭔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대통령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왕이에요? 왕 아니죠? 대통령은 민의를 대표되어가지고 행정부 수반으로 선출되어가지고 행정 전반에 걸친 국가 운영을 하라고 맡겨진 직업이에요. 자, 저는 그냥 저기 시골 깡촌에서 자동차 고치는 사람이라서 저하고는 비교하지 않을게요. 저랑 대통령이 하는 일이 같다라고 같은 직장인이다라고 막 얘기를 하고 썰을 풀면은 그거 좀 너무 스케일이 너무 차이가 나고 좀 감정이입이 안 될 테니까 제 얘기 말고 예를 들어서 한 재벌 총수급으로 생각을 합시다. 자, 재벌 총수. 재벌 총수랑 대통령이랑 좀 같은 선상에 놓으면 좀 어느 정도 납득할 수 있잖아. 뭐, 거기에서도 약간 막 서열질 하면서 어떻게 재벌 총수랑 대통령이랑 같냐, 뭐 이런 소리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냥 비유를 한번 해보자고. 비유를. 자, 재벌 총수가 기업 경영을 하다가 힘들면은, 갑자기 그냥 뭐 회사를 팔거나 뭐 일을 때려칩니까? 안 그러죠. 가장 가까이에서는 자기 뭐 이렇게 뭐 삼성 같은 경우 뭐 미래 전략 뭐 기획팀 뭐 이런 게 있기도 하고 뭐 어쨌든 뭐 소통을 하겠죠. 근데 내부에서 막 회의를 하고 막 기업 운영이 너무 어려운데 어떻게 할까 막 하다가 뭐 안 되면 재벌 총수도 어떻게 하겠어요. 한번 자 입장을 바꿔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이 기업 총수야. 꼭 그런 사람도 있어요. F인 사람들. 저는 T라서 상상력을 좀 많이 발휘를 하는데 F인 사람들은 상상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좋아요. 그러면 그냥 나로 비유할 수는 없는데 그냥 대부분의 대한민국 사람들은 어디 하나에 뭐 자영업자거나 직장인이거나 아니면은 이게 재벌 총수나 대통령이 제 채널 볼 일은 없으니까 제 채널을 어쩌다가 알고리즘을 띄워가지고 보는 사람들 맥시멈이라고 해봐야 뭐 대기업 부장 정도일 거 아니야. 그럼 어쨌든 자기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뭐 중요한 건 요점은 그거예요. 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어. 뭐 그러면 그냥 던집니까?
뭐 얘기라도 해볼 거 아니야. 저 롤 해본 적 없는데 롤이 팀과 팀 간에 싸우는 게임이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팀이 질 것 같아. 이 게임 질 것 같아. 그럼 그냥 말도 안 하고 던져요? 말도 안 하고 던지는 게 아니라 뭐 자기 팀원한테 욕이라도 한 삽을 하잖아. 뭐 그런 게 있다며. 팀과 팀끼리 싸우는 게임에서는 적한테 욕을 하는 게 아니라 같은 팀 사이에서 막 욕을 한다며. 막 서로 막 부모님 안부 묻고 한다면서요. 뭐 저는 롤을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뭐 스타크래프트 같은 뭐 팀과 팀끼리 싸우는 게임을 저는 게임 좋아해서 여러 게임 해봐서 그거 이해합니다. 그랑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직장인이야. 직장 일을 하는데 너무 힘들어. 그러면은 그냥 때려칩니까? 안 때려치고서 어디라도 한마디 하죠. 아, 바로 뭐 위에 대리님이든 팀장님이든 과장님이든 부장님이든 뭐 저 이렇게 해서 일이 좀 힘든데 좀 조치 좀 취해 주십시오. 다들 보통은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그런 얘기 하는 사람도 있겠죠? 아닌데? 나 그냥 때려치는데? 직장 상사한테 보고 안 하는데? 나 직장 생활하면서 족 같은 거 있으면 그냥 말도 안 하고 그냥 때려치는데? 나 그렇게 얘기 안 하는데? 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윤석열이랑 똑같은 겁니다. 맞아요. 증명 잘 해주셨어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했다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그 야당인 민주당이랑 협치나 정치적으로 소통이 안 되었을 수 있습니다. 계엄하기 직전까지 민주당이 행정수반 인사들 탄핵을 29번 시킨 거 저는 알고 있어요. 네, 맞아요. 민주당이랑 대화가 안 되었을 수도 있다. 이해합니다. 이해해요. 자, 그러면 그거를 계엄을 했어야 됩니까? 아니면은 제가 전 영상에서 얘기했듯이 국민한테 호소를 했어야 됩니까? 국민 호소하니까 다들 들어줬잖아. 지금 우리 이번 탄핵 국면 120일 4달 동안 보수 유튜버들 존나게 막 열심히 막 윤석열 실드 치고 막 탄핵 반대한다고 막 집회 나가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거 다 존중을 해요. 존중한다고. 저는 계엄이 잘못했다고 얘기하지만 탄핵을 반대하는 저의 입장이 있는 것처럼 그 사람들 욕할 수는 없어. 아니 욕할 수는 없는 게 아니라 욕하고 싶지도 않고 욕도 안 하고 오히려 응원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도 처음에 12월 3일날 계엄 땅 터지고 나서는 다들 비난했습니다. 근데 12월 3일날 계엄 선포하고 나서 일주일인가 있어가지고 한 12월 10일인가 12일이 있어가지고 일주일 정도 있다가 대국민 담화문을 선포를 해요. 뭐 이렇게 민주당이 이렇게 탄핵을 이렇게 29번이나 하고 2025년도 예산 다 싹 다 삭감해가지고 국정 운영을 할 수가 없어서 계엄을 했습니다. 라고 대국민 담화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보수 우파들이 들고 일어선 거예요. 윤석열 씨발 저 새끼 왜 저래? 라고 했다가 윤석열이 그럴만 했네? 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까지 아는 보수 우파 또는 극우라고 하는 사람들이 탄핵 반대 집회를 주최하고 반대한다고 막 언론에서 얘기를 하고 그렇게 시위를 해오고 얘기를 해왔던 거예요. 근데 봐봐요. 자, 그 보수 우파들도 그거를 어떻게 깨달았습니까? 계엄을 땅 터트려서 그걸 깨달은 거예요? 아니에요. 윤석열이 마이크 카메라 앞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국정 운영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여러분 좀 제 얘기 좀 들어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그제서야 움직인 거라고. 이게 증명을 하는 거예요. 계엄이 부당했다는 거를. 그 얘기를 계엄 전에 했으면 그리고 나서 계엄을 했으면 오히려 반대됐을 수 있었다고. 그만큼 대통령은 윤석열이 아니더라도 대통령은 자기가 국정 운영하는데 힘든 게 있어서 국민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 채널이 있었다는 거를 지금 제가 다시 한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엄이 부당했다고. 제 말이 틀린 게 있어요? 뭐 저기 저는 이 얘기를 저기 다른 보수 유튜버들하고도 몇 번 이렇게 접촉을 해서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인정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뭐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사실이 달라지나? 그 사람도 결국 대국민 담화문 보고서 알았는데
대통령이 인간이에요. 대통령은 신도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랑 똑같은 인간이라고. 당연히 국정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고 피곤할 수 있고 그냥 내던지고 싶은 순간이 수도 없이 많을 수 있습니다. 저는 대통령을 한 적이 없지만 하라고 해도 저는 대통령을 할 생각이 뭐 이렇게 없다고 하면은 그건 그냥 진짜 거짓말인 거고 이 말은 진실로 얘기할 수 있어요. 저는 대통령 할 생각이 없진 않아요. 대한민국이 나한테 뭐 너 대통령 하세요라고 하면은 저 할 생각이 있어요. 뭐 그거는 거짓말 안 하겠습니다. 근데 잘할 자신은 없어요, 솔직히. 물론 그럴 일은 일어나지 않겠죠. 제가 로또가 당첨될 확률이 제가 대통령 될 확률보다 높을 겁니다. 뭐 그래서 일어나지 않은 일이겠지만 저는 그래서 거짓말은 하지 않을게요. 너한테 대통령 시켜주면 너 거절할 거야? 아니요. 대통령 시켜주면 할 겁니다. 근데 야, 너 대통령 잘할 자신 있어? 라고 얘기하면 저 대통령 잘할 자신 없습니다. 그건 있어요. 원래 인간이라는 거는 내가 해보지 않은 분야, 내가 해보지 않은 일에 대해서 나 시켜주면 잘할 자신 있어. 나 시켜주면 잘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건방진 거예요. 그런 사람을 믿으면 안 됩니다. 이 대통령을 떠나서 뭔가 부귀와 영화, 출세 이런 신분이 보장되는 어떤 자리를 내가 스스로 쟁취하는 게 아니라 저한테 한번 주어주시면 그 자리를 주시면 그 역할을 저한테 주시면 저는 잘할 자신이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한 90%는 사기꾼이지 않을까. 그게 탐나면 내 스스로 쟁취해야지. 뭐 어쨌든 저는 잘할 자신이 없습니다. 근데 저는 잘할 자신이 없다는 말을 왜 하냐면은 그래서 그 자리가 만만하지 않다는 거를 좀 심정적으로 이해한다는 거예요. 대통령이라는 일이 쉽지 않다는 거를. 그러니까 자기가 대통령으로서 국정 운영이 너무 힘들었으면 계엄을 하기 전에 국민들한테 먼저 호소를 했어야지. 왜? 대통령의 상사는 국민이에요. 이게 참 추상적인 의미긴 해요. 실질적으로 대통령 위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대통령 씨발 짱이에요. 솔직히 왕 같아. 오케이, 맞아. 현실적으로 그게 맞아. 근데 현실적으로 그게 맞는데, 그 형 이상학적으로, 표면적, 또는 당위적, 명분적으로는 대통령 위에 국민이 있다는 거는 다들 개념적으로 그렇게 인식을 해.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다는 걸 알지만,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다는 걸 알기 때문에 오히려 대통령이 국민 여러분 저 국정 운영하는데 너무 힘듭니다. 야당이 제가 뭐 좀 하려고 하면 탄핵을 하고 말도 안 되는 법을 입법을 하고 뭐 일도 못하게 예산 싹 다 갈아엎어가지고 저 정말 대통령 못 해먹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더 와닿는다고. 노무현이 그런 얘기 한 적 있어요. 저 노무현 대통령으로서 많이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노무현이 잘한 게 그거예요. 씨발 대통령 못 해먹겠다. 힘들다. 그때 당시에 언론에서 아니 씨발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못 해먹겠다는 말을 하면 어떡하냐? 라고 했는데 역설적으로 국민들한테 그게 존나 먹혔죠. 그런 거예요. 그게 정치예요. 정치와 통치의 차이점은 그겁니다. 국정 운영을 실질적으로 잘하는 거는 통치의 영역이에요. 근데 그런 통치를 발휘할 힘을 주는 자리에 올라서는 거는 정치의 영역입니다. 이 사람들이 정치와 통치를 구분을 못 하는데 이 차이점이 있어요. 실제로 내가 내 일을 잘하는 거는 통치입니다. 비유를 하자면 그거예요. 근데 그 자리를 가기 위해서 내가 뭔가를 노력을 하는 건 그건 정치예요. 우리 가끔 이 커뮤니티나 뭐 드라마, 영화 같은 데 보면은 막 그 평범한 소시민들, 막 직장인들 얘기 많이 나오죠. 뭐 영화나 드라마든. 자, 보면은 이제 나는 그냥 성실하게 그냥 내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는 그냥 평범한 직장인인데
옆에서 직장 상사한테 아부하고 뭐 선물 돌리고 뭐 이렇게 막 해가지고 지 업무는 못 하는데 막 승승장구하는 소위 정치질을 해가지고 진급하고 승진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들 많이 하죠. 그리고 그걸 뭐라고 해요? 방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정치 진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거예요. 근데 그거 잘 생각을 해봐요. 근데 뭐 나랑 같은 입사 동기인데 나는 그냥 내 할 일만 열심히 하고 내 입사 동기는 내가 옆에서 봤을 때 일 존나 못해. 근데 직장 상사한테 존나 싸바싸바하고 막 술 접대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뭐 승진했어. 난 이제 승진해서 봐야 될인데 내 입사 동기는 벌써 과장 부장 달았어. 근데 과장 부장 달더니 갑자기 실적을 잘 내. 이런 거를 통치를 잘한다고 하는 거예요. 정치도 잘하고 통치도 잘하는 거지. 반대로 그렇게 승진을 했는데 찐빠 존나네. 빵꾸 존나네. 과장이랑 부장이면은 관리자급인데 다른 부서랑 소통도 안 되고 다른 부서에서 분명히 서면으로 전달을 해온 건데 서면으로 전달을 했으면은 증거가 있는데 그런 거 나는 못 봤어요 라고 이지랄 해가지고 막 그 소화도 못하고 또는 반대로 우리 부서가 한 일을 다른 부서 뭐 사장이나 그 임원단한테 어필을 해가지고 우리 부서는 올해 1분기 2분기 때 이러한 성과를 올려서 매출을 이만큼 올렸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좆도 못해. PPT 오프닝하고 수정할 줄도 몰라. 그 자리까지 정치질에서 올라가는데 이런 거를 정치는 잘하는데 통치를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딱 위를 봤는데 난 사원이야. 그리고 우리 부서 부장이 있는데 이 부장인데 씨발 나이가 막 씨발 내일 모레 환갑이야. 내일 모레 환갑인데 뭐겠어요. 내일 모레 환갑인 직장인이면은 보통은 은퇴했거나 뭐 전무이사 상무까지 달고서 은퇴했거나 뭐 사장 자리 달고 있단 말이에요. 대기업 얘기입니다. 뭐 좀 중견기업도 해당될 수 있어요. 내가 봤을 때 우리 부서 부장은 나이가 막 벌써 56, 57이야. 내일 모레 환갑이야. 근데 옆 부서 부장은 막 나이가 37, 막 40이래. 왜 씨발 전화해 달고 부장하고 있지? 우리 부장님 동기 보니까 벌써 막 전무, 상무, 이사 막 하고 또는 사장 또는 아니면 은퇴했어. 근데 씨발 왜 우리 부장님은 우리 부서 부장이야? 옆 부서는 옆 마케팅 부서는 막 이렇게 저기 과장이 저기 뭐야 37, 40살인데. 근데 왜 매 분기마다 성적은 우리 부서가 제일 좋아. 우리 사장님도 와가지고 막 존댓말해. 회장님한테서 명절마다 직접적으로 막 편지 써진 막 선물 받아. 이런 거를 정치는 못하지만 통치를 잘한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윤석열 대통령 보면은 참 정치를 못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통치는 둘째치고 뭐 통치 얘기는 좀 나중에 하겠습니다. 그거예요. 아니 그래 인간적으로 이해한다고. 나도 민주당 싫어. 전 영상에도 얘기했지만 저는 막 오히려 윤석열보다 더하게 저는 막 탱크로 밀어버리고 싶은 그런 생각까지 가진 사람이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민주당 지지하는 사람 말고 그냥 민주당 인간들, 야당들, 좌파 정치인들 탱크로 밀어버렸으면 하는 그런 극단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윤석열 말고 저. 근데 윤석열은 어중간했어요. 밀어버린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제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대화로 쇼로 풀어간 것도 아니야. 제가 미국 대통령 중에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도널드 레이건 공화당 대통령이거든요. 이 양반 말 기똥차게 잘했어요. 진짜 기자들이 온갖 디스를 하고 욕을 하는데도 언론 앞에서 카메라 앞에서 얼굴 한번 찡그리지 않고 유머로 대받아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인기가 겁내 많아. 내가 그래서 좋아하고 개드립 존나 잘하고 막. 도널드 레이건 얘기 나온 김에 하나 얘기해 줄게요. 도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저기 그 피그만 사건인가? 저기 쿠바 핵 위협 사건 때 그 냉전 시기에서 그 소련과 냉전 시기, 우리 냉전 알죠? 냉전. 소련과 냉전.
냉전에서 소련을 이긴 대통령이 도널드 레이건이라는 미국 대통령입니다. 근데 이 사람의 일화가 몇 개 있어요. 이 사람이 이 총 맞아가지고 병원에 실려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 민주당 지지하는 극렬 지지자한테 총 맞아서 병원을 간 게 아니라 뭐 나중에 이제 뭐 얘기를 하겠지만 어쨌든 총 맞아서 병원에 실려갔어요. 레이건이 대통령이. 근데 이 양반이 유머 감각이 얼마나 뛰어난지 수술실에 들어가기 전에 뭐 수술 받아본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수술 받기 전에는 이게 주변에 이렇게 의사나 간호사가 여럿이 있어요. 근데 이제 대통령이다 보니까 의사 하나에 간호사 여럿이 아니라 자기가 이제 그 수술실 침대에 누웠을 때 주변에 의사 한 5명인가 6명인가 있었대. 레이건이 그 수면 마취 맞기 전에 이렇게 개드립을 친 거예요. 그러니까 레이건은 공화당 출신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은 이제 뭐 저는 보수라고 생각을 안 하는데 국민의힘이 미국에선 공화당이에요. 민주당은 똑같이 미국에서도 민주당이고. 근데 이제 공화당 출신이란 레이건이 수면 마취하기 직전에 그 주변에 있는 의사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 여러분이 공화당 지지자여야 할 텐데요. 라고 개드립을 친 거야. 왜냐면 나 수술 받아서 살려면은 같은 공화당 지지자였으면 하니까. 근데 의사들도 존나 멋진 게 의사들이 그러더라고. 대통령 각하, 우리는 지금 이 순간 다 공화당 지지자입니다. 탁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서 수술을 들어갔어요. 아, 씨발 존나 멋있어. 이런 거 보면 존나 낭만 있지 않아요? 수술 마취하기 전에 여러분이 다 공화당 지지자여야 할 텐데요 라고 했던 그 드립을 친 미국 공화당 출신 대통령이나 각하, 지금 이 순간 우리는 다 공화당 지지자입니다 라고 얘기했던 의사들이나 둘 다 씨발 존나 멋있잖아. 그리고 나서 이렇게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어요. 수술 끝나고 나서 이제 레이건 대통령이 마취를 깨고 나가지고 이제 얘기를 한 거지. 도대체 나한테 총 쏜 사람을 왜 쐈답니까? 마취에서 깨자마자 얘기한 게 언론 인터뷰에서 얘기한 게 그거예요. 대체 나한테 총 쏜 사람은 나한테 왜 쏜 거래? 이유라도 좀 압시다. 이게 씨발 존나 여유 있고 수액 넘치는 거지. 뭐 각본에 짜여진 것처럼 저에게 총을 발사한 시민도 같은 국민입니다. 막 이러면 존나 막 좀 자기적이고 오그라들잖아. 아니면은 반대로 아무리 상대 진영의 정치인이 미워도 이런 폭력적인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상투적인 메시지가 아니라 대체 저한테 총 쏜 사람은 왜 쐈답니까? 이렇게 개드립을 치면 씨발 얼마나 사람이 여유 있어 보여. 그래서 드러난 사실인데 레이건 대통령을 저격한 사람은 민주당 지지자나 뭐 이렇게 공화당을 싫어하는 사람이 아니라 당시 그때 저 미국에서 좀 알아주는 그 여성 연예인 중에 조디 포스터라는 여배우가 있었어요. 근데 이 조디 포스터 뭐 지금도 다들 아시겠지만 연예인들한테는 사생팬이 있다고. 이 조디 포스터라는 여배우한테 환심을 사려는 한 팬이 대통령한테 권총 좀 한 발 쏘면은 이 조디 포스터가 나를 봐줄까? 라는 그런 좀 정신 나간 얼빠진 인간이 그냥 대통령한테 권총 쏴 제낀 거야. 내가 대통령한테 총 한 방 쐈는데 조디 포스터가 나를 알아주겠지. 그런 이유로 저격을 한 거예요. 민주당 지지자나 공화당을 싫어해서가 아니라 그런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냉전이 종식되면서 냉전이 종식된 시점이면 뭐예요? 독일이 서독과 동독으로 나뉘어져 있었던 시절이죠. 그리고 통일을 하게 됩니다. 독일 서독과 동독이 통일을 해요. 그리고 통일을 하기 위해서 이제 베를린 장벽, 독일의 수도 베를린 장벽을 무너뜨리는 행사에 도널드 레이건이 가서 또 이제 찬조 연설을 합니다. 이 냉전 시대를 종식을 상징을 하는 베를린 장벽을 무너뜨리는 그런 현장에서 연설을 하는데 관중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서 이제 그 관중이 들고 있던 풍선 하나가 터져요. 빵 하고. 그러자 도널드 레이건이 연설을 하다가 풍선이 빵 터지는 소리를 듣고서 개드립을 칩니다.
아, 빗나갔네. 막 이러면서. 그 불과 도널드 레이건이 총상을 입고서 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회복을 하고 나서 1년이 채 지나지 않았던 순간이었어요. 저도 이거를 한 5년 전에 알았어요. 아니 5년이 아니라 3년? 3년 전에. 3년 전에 이걸 알았어요. 저도 3년 전까지는 이걸 몰랐는데 왜 지금도 그 도널드 레이건이라는 대통령은 조지 워싱턴, 에이브라함 링컨을 토머스 제퍼슨 다 필요 없고 미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대통령이 도널드 레이건입니다. 저는 그 이유를 알게 됐어요. 3년 전부터. 전혀 모르고 있다. 아니, 씨발, 우리나라 대통령도 아니고 미국 대통령은 누가 제일 좋아하는지 뭐 알게 뭐야. 근데 이 에피소드를 보고 이제 알게 된 거지. 아, 씨발, 존나 개쩐다. 총 맞고도 개드립을 치고, 수술 마취를 깨고도 개드립을 치는데, 그리고 나서 베를린 장벽에 가서 연설을 하다가 풍선 터지는 소리를 듣고서 막 PTS 때문에 막 움츠러드는 게 아니라, 아, 빗나갔네. 이렇게 개드립을 치는 그런 여유, 그런 상남자가 느껴진다는 거지. 자, 여기서는 인간에 대한 매력이 이제 나옵니다. 우리가 존나 멋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공통점이 있어요. 잘생긴 사람? 아, 물론 잘생긴 사람 우리 다 좋아하죠. 하지만 공통점은 아닙니다. 이성을 봤을 때는 잘생기거나 예쁜 사람을 좋아할 수 있지만 동성간에서는 예쁘거나 잘생겨도 예를 들어서 같은 남자가 봤을 때 존나 잘생긴 남자 있어. 첫 인상에선 호감인데 몇 번 만나다 보니까 인성 쓰레기 파탄자 수전노야. 그러면은 아무리 잘생겨봐야 뭐해. 소용없지.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존나 이뻐가지고 좀 친해졌다가 이 예쁜 애가 여우짓하고 자꾸 이간질하고 이질을 하면 싫어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외모는 공통점이 되진 않습니다. 자, 돈 많은 거. 자, 돈 많으면은 친해질 수 있죠. 근데 이 새끼가 돈 많은 거 나도 알아. 근데 나한테는 돈을 안 써. 그럼 씨발 왜 친하게 지내? 이것도 공통점이 아니에요. 근데 제가 분명히 얘기할 수 있지만 사람의 호감을 사는 거에 남녀, 노소 공통점이 딱 하나 있습니다. 교집합. 바로 여유와 유머 감각이에요. 우리가 좋아하는 친구 보면은, 아, 정말 이 새끼 정말 진국이야. 아, 나 이 새끼 정말 불알 친구야. 이 새끼랑 난 평생 가야 돼. 라는 생각하는 사람의 공통점은 뭡니까? 잘생기고 예쁜 사람? 아니죠. 돈 많은 사람? 아니죠. 여유가 있는 사람입니다. 이 친구랑 있으면 항상 이 친구가 나보다 돈이 많은지 돈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어. 이 친구가 나보다 못생겼거나 잘생겼을 수도 있어. 근데 그런 거 다 상관없이 난 이 친구 만나면 존나 좋은 게 이 새끼는 항상 웃어. 이 새끼랑 얘기하면 항상 즐거워. 이 새끼는 내가 힘들거나 기쁠 때나 항상 옆에 있어서 즐겁게 얘기할 수 있어. 얘랑 시간을 보내면 항상 좋아, 즐거워. 우리 그런 친구를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의 공통점이 뭐냐? 여유가 있고 유머 감각이 있다. 그래서 미국 대통령이 가장 인기가 있었던 이유가 도널드 레이건이 인기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자기가 총 맞아서 죽을 상황이 있는데도 개드립을 날릴 수 있는 여유가 있고 그리고 그 개드립이 존나 재밌었다는 거지. 그래서 도널드 레이건 대통령은 미국에서 지금도 여전히 계속 존경받고 있는 대통령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했냐면은 윤석열한테는 여유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계엄을 때렸다는 거지. 저는 계속 얘기를 했지만 보수 유튜버들과 전화 토론으로 이렇게 많은 또 이렇게 토론도 했지만 저는 그게 아쉬웠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보수 유튜버들은 나한테 그러더라고. 아니 계엄은 정당했다. 아 나도 인정한다. 나도 계엄은 할 수 있었다고 나도 인정을 하고 그래서 정상 참작할 수 있다. 나도 그래서 탄핵은 반대한다. 근데 너와 나 같은 보수 말고 보수가 아닌 좌파나 중도 사람들한테 이거 백날 얘기해봐야 뭐 하냐고. 그 사람들은 그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알아요. 그래. 계엄을 할 수 있었어. 10번, 100번, 1000번 나는 이해를 한다고. 근데 그거 이해 못하는 사람한테
맨날 계엄은 괜찮은 거야, 받아들여라고 얘기하면은 그 사람도 인정해? 인정 못해. 사람을 설득할 때 논리적으로 아무리 내가 뛰어나도 이게 가슴으로 이게 다가가지 못하면은 설득이 안 돼요. 저도 그게 답답해요. 저도 설득 참 못하는 사람입니다. 저랑 의견 다른 사람 만나면은 전 논리로 찍어 누르려고 해요. 전 T고 P니까. 근데 그런 저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실이 있다면은, 논리가 아무리 출중해도 이 사람이 하는 짓이 너무 정말 막 꼴불견이고 싫으면은 그 사람이 아무리 맞는 말을 해도 싫다고. 그럴 때 파고들 수 있는 게 여유와 유머입니다. 근데 윤석열은 그게 없었어요. 나는 그게 아쉽다고. 보수로서, 보수는 거짓 위에 설 수 없어요. 인정할 건 인정해야 돼. 계엄이 아무리 정당했다고 우리 보수끼리는 얘기를 하더라도 그거를 아무리 차갑게 논리적으로 다가간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차갑고 논리적이기 때문에 설득이 안 돼. 오히려 개드립을 쳤어야 돼. 유머 있게. 민주당이 탄핵을 29번이나 해. 아이 씨발, 국민 여러분 똑같이 하란 말이야. 이재명처럼 아이 씨발, 국민 여러분 저 대통령 못 해먹겠습니다, 노무현처럼. 그거 언론에서는 대통령 와서 품이 없다라고 하는데 요즘에는 그게 먹혀. 씨발, 대통령 찢었다. 대통령 수역이 넘친다. 노무현처럼 주머니에 딱 호주머니에 딱 손 꼽아 놓고서 아니 씨발, 야당이 29번이나 제 국무위원을 탄핵했습니다. 저 국정운영 정말 들어서 못 해먹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이 좀 도와주십시오. 예? 아니 제가 이거 탄핵하는 거 너무 안 입고 와가지고 야당 사람들이랑 소주 한잔 먹으면서 얘기하자고 하는데, 제가 그렇게 술 잘 먹고 좋아하는데 제가 계란말이 좀 안주로 특별히 내가 직접 철판에서 계란말이 해가지고 안주로 대접하겠다, 소주 한잔 하면서 얘기하자고 하는데 야당 사람들이 만나주질 않는다. 국민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면서 계엄 전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씨발 지금 이렇게 안 됐어. 윤석열 지지율 70% 찍었어. 제가 의료 정책 정말 그렇게 반대하지만 예를 드는 거예요. 이게 맞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막 윤석열이 갑자기 막 이렇게 언론에 나와가지고 국민 여러분, 의대생 분들, 전공의 분들이 정말 제 얘기를 안 들어줍니다. 만나가지고 얘기 좀 하자는데 맨날 반대만 합니다. 힘들어 죽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소주 좀 한잔 하자는데 의협 회장이 저랑 폭탄주 위스키 한잔 먹으면서 얘기 좀 하는데 의협 회장이 저랑 안 만나줍니다. 이런 식으로 언론에 대해서 얘기하잖아. 그 의사가 졌어. 물론 그게 맞다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비겁하면서도 세련된 정치적 수단입니다. 근데 실제로 안 만나줬어요. 그건 맞아. 윤석열 대통령 안 만나줬습니다. 만나자고 했는데 의사들이 안 만나줬으면은, 근데 그건 사실 그건 의사들이 잘못한 거긴 해요. 근데 안 만나줬어. 오케이, 뭐 의료 얘기 안 하기로 했으니까 뭐 더 치우고. 자, 좋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저는 그래서 계엄은 참 서툴렀다. 최악의 수였다. 그리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전 탄핵을 반대했지만, 탄핵이 안 되기를 바랬지만 그거는 제 바람이고 뭐 어떻게 합니까? 이 국가 시스템과 헤게모니가 이 진보 좌파 쪽에 있는 한 탄핵은 될 수밖에 없었다고 예상은 했어요. 제가 바라는 것과는 별개로 탄핵은 됐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탄핵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오늘 11시에 헌재에서 탄핵 인용 파면 결정이 났을 때 기분이 상당히 착잡했지만 그 충격까진 받진 않았어요. 왜냐, 예상을 했으니까. 그리고 참 슬프죠. 착잡하고.
그 계엄은 부당했습니다. 하지만 정상 참작의 여진이 있었어요. 실제로 야당에서 국정 운영을 마비시켰고 실질적으로 이 중국인과 북한 간첩이 상당히 국내외를 활개치고 있다는 정황이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간첩들이 그렇게 횡행을 하면 계엄을 저는 할 만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뭐 그럼 뭐 합니까? 국민의 절반 이상이 뭐 그렇게 계엄이 부당하고 탄핵시켜야 된다고 하는데 뭐 그게 민주주의가 그렇다고 하면 저는 민주주의를 좀 별로 안 좋아하지만 뭐 지금 시스템이 그러니까 뭐 받아들일 수밖에 없죠. 어쨌든 일은 벌어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탄핵이 인용되고 파면이 되어서 전 대통령이 되었고 이제 이 보수 지지층들은 두 가지의 선택이 있습니다. 이 판결에 불복하고 그 정광훈 목사나 신혜식 그런 틀튜버들 약간 저도 극우지만 뭐 저는 극우라고 생각을 안 하는데 저를 극우로 만들어 주더라고요. 뭐 어쨌든 좀 우스갯소리로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극우지만 저보다 더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은 막 이렇게 막 저항권을 발동하고 싸운다 그래요. 근데 저는 분명히 장담하건대 정광훈이나 신혜식 같은 틀튜버들이 총대 메고 절대 전면에 나서진 않을 겁니다. 이 양반들 저는 지금 제일 안타까운 게 윤석열보다 안타까운 게 1월 달에 그 서부지법에 난입해가지고 그 지금 아직도 그 가족 면회도 안 되고 있는 구속돼 있는 지금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 사람들한테 이 정광훈 신혜식이 뭐 했냐고. 말만 국민 저항권 하는데 이 정광훈이나 신혜식 같은 사람들은 보스 같은 사람들이라 전면에 나서지 않아요. 그 맥와더 장군이 한 명언 중에 그 말이 있습니다. 보스는 돌격 앞으로라고 얘기를 하고 리더는 나를 따르라라고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보스는 돌격 앞으로라고 외치고 리더는 나를 따르라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지금 자기가 진정한 보수라고 참칭하는 사람들 중에 나를 따르라고 하는 사람들 없어요. 그냥 우리 싸웁시다. 싸워야 합니다. 국민 저항권 발동하겠습니다. 말만 하지. 자기가 돌격 안 한다고. 근데 이거는 누구나 그래요. 거대한 국가 시스템 앞에서 그걸 모두 부정하고 싸우려면은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은유적 표현이 아니라 진짜 사전적 의미로 목숨을 걸어야 해요. 윤석열이 공수처에 의해서 체포됐을 때 그 순간에도 분신되어가지고 사망한 사람이 몇 명 있습니다. 우리 보수 여러분들, 그때 여의도에서 윤석열 체포돼가지고 공수처 때문에 체포돼가지고 구속됐을 때 분신한 사람들 추모합니까? 이름도 기억 못하죠? 자기가 받은 슈퍼챗 분신으로 사망한 유가족한테 돈 10,000원이라도 보내준 적 있나? 지금 보수 유튜버들 중에서 진짜 저 윤석열 싫어해요. 탄핵을 반대했지만 싫어합니다. 의료 정책 때문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이 구속되는 순간 그게 너무 안타까워서 분신 자살한 사람들한테 뭐 했냐고. 그 사람들 영정사진 손에 들고 싸워보기라도 했냐고. 내가 운동권 존나 싫어하지만 운동권 애들은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벌어졌을 때 물론 그 박종철이라는 그 사람 죽음을 이용한 거 맞죠? 뭐 그렇게라도 했냐고. 그냥 분신자살 한 거 가지고 아유 왜 저래, 아유 저렇게까지 할 필요 없는데 막 이랬잖아. 그래놓고 지금 와서 뭐 싸우자 그래.
자기가 싸우자고 할 거면 자기가 리더가 돼야지. 자기가 앞에 나서서 나를 따르라라고 해야지. 돌격 앞으로라고 얘기하면서 남들한테 싸우자 그러고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고 맨날 슈퍼챗이나 빨아제끼고 있잖아. 저는 그 보수 유튜버들 다 비난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그리고 실제로 분신 자살을 하신 그 분 못지않게 진짜 자기 모든 걸 내던지고 싸우신 보수 유튜버 분들 많습니다. 근데 제가 그분들 존경하는 분들은 적어도 돌격 앞으로라고 얘기 안 해요. 나를 따르라라고 얘기하지. 근데 지금 이 순간 싸우자고 얘기하면서 자기가 전면에 나서는 사람들은 진짜 보수가 아닙니다. 네. 나 그 사람들 인정은 좀 하는 면이 있지만 모든 걸 인정해 줄 수는 없어요. 뭐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그렇게 얘기하겠죠. 야, 그래서 씨발, 야, 너는 뭔데 계엄이 부당하다고 하고 씨발 탄핵은 반대한다 그러고 씨발 그러면서 넌 씨발 뭐하는 회색분자야? 너 씨발 중도충이냐? 층 말고 중도층이 아니라 요즘 저 같은 사람을 중도충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중도충 아닙니다. 저 명백히 얘가 탄핵 반대하면서 내란견 소리 존나 들었고 민주당이나 이런 그 범진보 측에서 이찍 소리 존나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 인정합니다. 저 이찍이고 저 보수입니다. 저 극우예요. 예. 하지만 계속 얘기하지만 저는 탄핵을 반대합니다. 근데 계엄은 부당하다고 얘기했지만 저는 앞서 영상에도 얘기했지만 정상 참작의 여진이 있다고 저는 얘기를 했어요. 자, 근데 제 입장이 뭐든 떠나서 무슨 소용이냐고. 다들 아시지만 알 거예요. 이제 대한민국의 정치권은 논리와 명분의 싸움이 아니라 힘의 싸움입니다. 이 민주주의의 패단이 뭔 줄 알아요? 결국은 논리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민주주의가 정답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민주주의는 절대 지고지순의 가치이고 절대 수호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특히 민주당들이 얘기하는, 왜 당 이름도 민주당이니까. 이 사람들은 막 민주주의는 최고 우선의 가치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전제하는 게 뭐냐면은 민중은 옳다, 민중은 정의다라고 전제를 한다는 거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민중은 언제나 틀린 선택을 하고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주의가 가진 가장 큰 약점이 그거예요. 대중은 항상 옳지 않기 때문에. 민중은 때론, 아니 꽤나 자주 이기적이고 잘못된 선택을 밥 먹듯이 합니다. 그런 민중과 대중한테 모든 걸 맡기겠다고 하는 게 민주주의거든요. 그게 민주주의의 최고 약점이자 패단이자 옳지 못한 점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이 그래요. 결국 어떻습니까? 민주당이든 이쪽 국민의힘이든 결국은 서로 설득을 하기를 포기했어요. 자, 저는 여기서 좌파나 진보만을 탓하지 않을 겁니다. 좌파 진보 설득 안 되는 거 저 이해해요. 저도 존나 제 주변인들부터 설득을 존나게 해보려고 노력했지만 쉽지 않아요. 정말 이 정치적 견해가 다른 사람을 설득한다는 게 정말 매우 힘듭니다. 안 돼요. 저는 능력이 부족해서 안 되더라고. 자, 봐봐요. 근데 이 좌파 진보가 내가 좌파 진보를 설득을 못 시켰어. 그래서 좌파 진보 이 새끼들 설득 안 돼. 이 개새끼들 땡크로 잃어버려야 돼. 자,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문제가 더 악화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봐봐요. 진보 좌파 쪽은 보수들 보고 맨날 뭐라고 합니까? 이찍 다 죽여 없애야 된다는 말이 이 진보 커뮤니티에 보면은 이찍으로 검색을 하잖아요?
그러면 일찍 다 죽어라. 일찍 다 죽여 없애야 된다. 일찍 다 찢어 죽여야 된다. 보수 새끼들은 돈도 지가 부자도 아닌데 왜 보수를 지지하냐. 이 병신 새끼들. 이런 말 존나게 많아요.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기를 멈추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설득하기를 이제 포기했어요. 그거 어떻게 합니까 이제? 결국은 다수결로 가자. 머릿수로 가자. 머릿수가 많은 놈이 정의다. 머릿수가 많은 사람이 하는 얘기에 대해서 니들은 무조건 인정하고 따라와라. 그게 민주주의의 한계입니다. 이제 더 이상 민주주의에는 숙고와 토론과 협의가 없어요. 힘싸움입니다. 이게 야만과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자,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물을게요.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을 설득을 하려고 하기를 포기하고 이해하기를 하는 걸 포기하고 그냥 머릿수로 싸워서 찍어 누르려고 하는 것과 야만적으로 그냥 저 패는 거랑 뭔 차이가 있죠? 사람 목숨이 사라지고 아닌 거에 차이가 있느냐? 아니요. 똑같아요. 지금 예를 들어서 6대4 정도로 어느 한 집단이 이겼다고 칩시다. 뭐 보수가 이기든 진보가 이기든 6대4 정도로 이겼다고 쳐요. 그러면 다수결 핑계로 죽여 없애려고 할걸요? 이게 총칼로 찌르는 게 죽이는 게 아니에요. 우리 코로나 때 어땠습니까? 자영업자들, 헬스장 하는 사람들, 노래방 하는 사람들 다 불법 영업했어요. 문 닫거나. 돈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돈 있는 사람들은 문 닫고 다른 일 하고 돈 없는 사람들은 자기 가게 빼면은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샷다 내리고 불법 영업하고 그거 어쩌다가 단속한테 걸리면은 9시 뉴스에 도배되고 그랬어요. 이게 죽는 것과 뭔 차이가 있습니까? 우리는 이미 한번 겪었다고. 그리고 실제로 죽일 수도 있어요. 그게 보수든 진보든 간에. 우리한텐 머릿수로 이겼다는 명분이 있어. 민주주의에서는 머릿수 많은 놈이 장땡이야. 우리가 이겼어. 우리한테 명분이 있어. 니들은 따라. 안 따라? 니들 다 뒤져. 지금 2단계라고요. 대한민국의 지금 현 상황은. 자, 저는 그래서 오늘 마이크를 켰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 말을 하고 싶어서요. 이제 앞으로 또 제가 다시 또 이제 종종 마이크 켜고서 자주 얘기할 텐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오늘은 보수 여러분들한테 하겠습니다. 아직 세상이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됐다고 해가지고 대한민국이 지금 당장은 무너지지 않았어요. 저는 대한민국의 앞날이 굉장히 어둡다고 전망하는 사람이긴 하지만 세상이 무너진 건 아닙니다. 보수의 정말 좋은 가치가 뭔지 아십니까? 희망을 놓지 않는 거예요. 보수가 우파가 진보 좌파와 다른 점은 뭐냐면은 내가 힘들다고 남한테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힘들어도 남한테 의지하지 않고 희망을 가지고 일어서야겠다는 그런 마인드셋. 그게 보수 우파의 가치입니다. 저 탄핵당한 거 굉장히 안타까워요. 제가 탄핵당한 게 안타깝다고 얘기하는 이유는 경험은 부당했지만 국정이 혼란스럽지 않게 운영되는 그 비전과 방향이 유지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탄핵을 반대했습니다. 근데 어차피 일은 벌어졌어요. 이걸 뒤집어 엎으려면은 정말 총칼을 들고 맞서 싸워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굉장히 힘들어요.
보수의 가치가 뭡니까? 현실을 인지하고 희망을 잃지 말자는 게 보수의 가치입니다. 아직 세상 끝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뭐 제 채널 뭐 조회수 뭐 이렇게 뭐 세 자리도 안 나오고 막 이렇게 많이 나와봐야 뭐 조회수 뭐 20회 30회 제일 많이 조회수 나왔을 때 뭐 1000명 넘은 적 있는 1000회 넘은 적 있긴 한데 뭐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어쩌다가 알고리즘이 여러분 보수 여러분에게 닿게 되고 이 긴 시간 동안 제 얘기를 들어주셨다면 이거 하나만은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희망을 잃지 마십시오. 아직 세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설령 나중에 이 짧지 않은 좀 시간이 흐른 후에 대한민국이 망하는 순간이 오더라도 우리 멈추지 맙시다. 희망을 잃지 말고 좌절하지 마시고요.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를 위해서 내려놓지 말고 앞으로 또 우리가 일반 국민이면은 사실 뭐 투표 말고 할 게 없지 않습니까? 그 투표 잘 하기 위해서 보수들끼리 좀 분열하지 말았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처음에 마이크 킨 상태로 예고했던 대로 어느새 1시간 동안 떠들었습니다. 제 유튜브 채널 영상 몇 개 안 되지만 가장 길게 떠들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1시간 동안 떠들 줄 알았습니다. 이제 뭐 별 얘기 아니지만 서도 또 이렇게 오랜만에 제 얘기 혹시 끝까지 들어주신 분 있으시면 감사드리고요. 또 이제 탄핵이 됐으니까 또 종종 마이크를 켜고서 또 제 얘기 또 다시 한번 그건 또 꾸준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봄입니다. 뭔가 지금 정치 상황이 어떻게 됐든 간에 봄은 오고 날씨는 풀리고 있습니다. 다들 몸 건강히 행복한 일상을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